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친절한 것일 뿐일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수없이 떠올리지만 정작 그 답을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그 답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처 몰랐던 신호들, 눈에 띄지 않게 흘러가는 순간들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이죠. 이제 당신이 그 답을 찾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세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그의 답이 바로 숨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저 친근하게 대해주는 것인지 그 구분은 더 미묘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문이 듭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건 단순한 우정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이 숨어 있는 걸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감정선에 휘둘리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언제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면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여러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신호는 단순한 행동 하나하나가 아닌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주 작은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눈빛.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맞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을 통해 많은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면 그 눈빛은 단순한 시선이 아닌 어떤 깊은 감정을 담고 있을 겁니다. 때때로 대화 중에 나와 눈을 마주치는 횟수가 평소보다 많아지거나 눈을 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눈빛 속에서 어떤 특별한 느낌이 담겨 있다면 그건 단순히 친절한 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을 마주쳤을 때 상대방이 미소를 지으면 이건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그 미소가 자연스럽고 진심으로 느껴질 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나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눈빛과 미소 외에도 그 사람은 나와 대화를 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대화의 흐름. 만약 그 사람이 나와의 대화에서 자주 질문을 던진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는 신호입니다. 관심을 가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대화에서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죠. 이런 질문들은 단순히 예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해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게다가 대화 중에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 공감을 표시할 때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사람이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헤아리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단순히 친구나 동료의 관계를 넘어서 나에 대한 감정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화나 눈빛 외에도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상대방의 행동 패턴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사람의 감정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주 연락을 한다면, 일상적으로 연락을 자주 한다면 그건 확실한 신호입니다. 물론 친구 간에도 연락을 자주 할 수 있지만 그 연락의 내용이나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나와의 대화나 연락에서 기분 좋은 감정을 자주 표현한다면 그것은 나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면 연락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또한 그 사람이 내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경우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선물이 특별한 경우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선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메모나 내가 좋아하는 음료, 나의 취향에 맞는 작은 물건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신경을 쓴다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면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기분이 좋지 않거나 아픈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내게 더 신경을 쓰며 다가오고 내 기분을 살펴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와 관심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나를 향한 감정이 담긴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이 나를 만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또 다른 신호입니다. 옷차림,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신경을 쓴다면 그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는 노력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바쁠 때에도 시간을 내어 나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면 그 시간은 단순히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할 소중한 시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 읽을 수 있는 신호들은 많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그 신호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신호들만으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감정은 점점 더 확실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 속에서 그 마음을 천천히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경험이 쌓이면서 그 사람의 행동과 말 속에서 점점 더 많은 단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싶어 할 때 종종 우리의 감정이 먼저 앞서서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나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모든 감정의 증거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신호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기대와 욕망이 그 사람의 행동을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을 때 우리의 감정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면 그 신호를 더욱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냉철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방식은 단순히 말이나 행동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와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힘들어할 때 언제든지 나를 돕기 위해 달려와 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 두고 그에 맞춰 작은 서프라이즈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와 행동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 대한 진지한 감정의 표현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시간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사람의 관심사와 취향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즐기는 영화나 책을 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며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려는 그런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위한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작은 행동과 신경을 쓰는 세부적인 부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무심코 지나간 것 같지만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을 잘 읽어내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건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들이 자연스럽고 진심으로 느껴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는 확신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또 그 사람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관계를 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점차적으로 여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기대와 조급함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 마음이 천천히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 감정을 한 번에 이끌어내려 하거나 서두르면 오히려 그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감정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확신을 주지 않았다면 그 감정을 기다리며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도 나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각자의 속도에 맞춰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는데 초조해하지 마세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가 주고받는 감정의 흐름과 존중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그 감정이 진실하고 순수하다면 결국 그 사람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또 다른 점은 관계의 속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관계가 빨리 진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건강한 관계는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가장 깊고 오래갑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조급함을 버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주어진 시간을 천천히 활용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읽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서서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기대감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상대방의 행동을 읽고 그 신호에 맞춰 점차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면 그 사람도 나에게 같은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내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진짜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면 언젠가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서로의 감정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관계가 정말 소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어느 순간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전할 때 너무 급하지 않게, 너무 과하지 않게 진지하고 차분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알기 위한 마지막 팁은 상대방의 행동에서 나온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일관되게 나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로만 좋아한다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진심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행동뿐만 아니라 말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나와의 대화에서도 일관되게 나를 배려하는 말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단순한 예의가 아닌 나에 대한 진심을 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언가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하는 말이나 격려의 말을 건네주면 그건 단순히 친절을 넘어서 나를 진지하게 아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보내는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작은 행동이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적인 행동과 말,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나눈 여러 대화들 속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하나씩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알아가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내 감정에 대해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에 너무 빠져서 감정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차 그 사람의 마음을 더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감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빠르게 마음을 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점차적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조금씩 나아가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가며 그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건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 마음은 언젠가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마음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를 이해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고민하는 과정, 그 자체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방법은 행동 속에 숨어 있는 작은 신호들을 읽는 것이며 그 속에서 상대방의 진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며 나 역시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정은 마치 두 사람이 함께하는 긴 여행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불확실하고 서로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도 많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감정을 서서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예측할 수 없는 순간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가고 싶을 때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두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너무 맞추려는 욕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두 사람의 균형에서 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상대방과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정말로 궁금하다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들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느껴야 할 가장 중요한 감정은 바로 진실됨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려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 역시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고 확신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태도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표현한 후 우리는 그 감정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게 특별한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 감정을 너무 갑작스럽게 또는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차분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감정 역시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 두 사람 간의 소통의 깊이를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속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급하게 관계를 진전시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를 급하게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감정이 더 깊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급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욕구가 크더라도 때로는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풀어가면서 상대방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말을 잘 듣고 감정을 잘 나누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표현할 때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을 신중히 듣고 그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말보다는 행동에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부분도 행동을 통해 느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점을 종합해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이 보내는 신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눈빛, 말투, 행동에서 드러나는 작은 신호들이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상대방에게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하고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의 밑거름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